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정엄마 일주기를 보낸 40대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부모님 두 분께선 4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부모가 되셨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엄마마저 이렇게 떠나고 나니 그동안 못했던 일들만 생각이 나네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남은 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다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부모님께 했던 가장 큰 불효는 바로 결혼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늦게 낳은 늦둥이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성인이 되자마자 낳았고 동생들도 5명이나 있었죠. 연애를 할 땐 서로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와, 현수 씨는 집에 가면 진짜 북적북적 화목하겠어. 솔직히 우리 집은 친척들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랑 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도 적막할 때가 많거든. 엄마 아빠도 그게 제일 후회가 되신다더라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한 명만 더 낳을 걸 하고. 어찌되었든 가족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을 것 같아. 현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만 낳고 잘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유진이는 혼자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는 늘 동생들 챙기는 게 힘들었거든. 부모님은 일하느라 너무 바쁘시고 애들은 어리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오시니 내가 다 일일이 챙겨야 했어. 지금이야 애들 다 컸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동생 5명이라고 말했나? 그니까 현수 씨네는 엄청 대가족이네. 지난번에 여동생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와, 결혼하고서 아이까지 나오면 한 번 모일 때마다 진짜 사람들 북적이겠다. 나는 그게 부럽다는 거지. 우리 집은 명절이나 이럴 때도 나 혼자만 있잖아. 현수 씨는 저번에 어버이날 때 가족들 다 모이니까 조카들까지 해서 20명 넘는다면서. 정말 화기애애하고 즐거울 것 같아. 그것도 뭐 몇 번이지 뭐. 애 어차피 유진이 너도 나랑 결혼하면 다 겪을 일이잖아. 나는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어쩌다 보니 우리 집 첫째인 내가 제일 나중에 장가가게 되었지만 나도 동생들 결혼하고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 진짜 부럽거든. 어릴 적에는 좀 힘들고 귀찮았는데 유진이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가족들 많은 것도 괜찮은 것 같네. 남편네 집은 여유로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벌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었죠.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도 월세를 내면서 살았던 시댁이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나 내년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출퇴근할까? 아, 이번 달 월급도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네. 언제쯤이면 여유를 찾을까? 실은 이번에 부모님 집도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지출이 좀 컸어. 아무래도 월세랑 이런 거 좀 아껴야 할 것 같아. 내년에는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현수 씨야말로 괜찮겠어? 우리 보는 거야 주말에 쉴 때 보면 된다지만 현수 씨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기본 3시간은 걸리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나저나 현수 씨도 걱정이겠다. 저번에 부모님 댁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그래도 동생들 다 결혼했으니 좀 괜찮아진 거 아니야? 어떻게 현수 씨 부담이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부모님 월세 내주던 거 다시 부모님이 내시기로 했어. 대신 용돈 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장가 가기 전까지만 받겠다고 하시던데. 아버지도 다시 일 시작하셨고 괜찮아지시겠지. 연애할 때 남편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꿋꿋하게 일을 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하면서 데이트를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남편이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죠. 다행히 결혼을 고민할 때쯤 시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시모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셨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죠. 사실 가난한 집 장남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자격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생일날 집에서 제 차를 바꿔주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행동이 좋았어요. 우와, 유진이 진짜 기분 좋겠다. 어떻게 생일이라고 이렇게 좋은 차로 바꿔주셔? 정말 대단하다. 난 유진이 부모님이 너한테 해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이게 부모가 해주는 거구나. 새삼 놀라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진짜 노력해서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멋지게 생일 선물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될 거야. 정말 축하해. 유진아, 내가 다음에는 제일 좋은 선물을 해줄게. 고마워. 현수 씨가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니까 더 기쁜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뭐라도 선물 받았다고 하면 사치 한다는 둥, 자기한테 자랑하는 거냐는 둥, 자격지심 부리는 남자들만 있었거든. 현수 씨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난 현수 씨가 준 선물이 더 고마워.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 현수 씨가 사준 거잖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 에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유진이 네가 꼭 필요하다는 게 내가 딱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떳떳하게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볼게. 그나저나 이런 걸로 자격지심 부리다니. 부모가 자식한테 뭔들 못해주겠어. 이런 건 부모님 사랑 듬뿍 받는구나 생각하고 좋아해야지. 남편은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늘 절 배려하고 생각해줬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을 만날 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1년을 채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남편, 아빠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확신에 차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부모님과 밖에 외식을 하러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근처에 있다면 잠깐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만나고 있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인사드릴 수 있었네요. 이건 여기 오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차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댁으로 바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셔서 푹 주무실 수 있게 따뜻한 차 티백 준비해 봤어요. 어머, 자상해라. 우리 유진이가 안 그래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다면서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상하게 선물까지 챙겨오고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거래처 회사 직원이라고 하던데 일은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회사 회식 때문에 근처에 와 있는 거라고 해서 아유, 이렇게 와 있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네요.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들렸어요. 그래도 근처에 계시는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회사 덕분에 유진이도 만날 수 있었죠. 거래처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유진이를 감히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걸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었고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면서 칭찬하셨어요. 오래도록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빠도 남편을 보고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남편과 결혼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남편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저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 상황도 그렇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뵙고 온 뒤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사실 나도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 거 알아. 우리 집 넉넉한 편도 아니고 작년에 동생도 결혼했으니 집에서는 더 이상 도와줄 여력도 없을 테고 내 힘으로 결혼 준비해야 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꼭 결혼을 한다면 너랑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도 됐잖아. 유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수 씨,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 사실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엄마도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겨를도 없으시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현수 씨 집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단지 지금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조금 나아지시면 그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더 지금 해야지. 사실은 그때 유진이 부모님 만나 뵙고 나서 얼른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게 바로 보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유진이 네가 말했잖아. 아버님이 유진이 결혼하는 건 꼭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우리가 그 소원 들어드리자. 이것저것 다 갖추고서 준비하지 말고 정말 양가 부모님 모시고 결혼식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부모님 나이가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빠가 많이 편찮으셨던 상황이라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부모님께 슬쩍 얘기를 꺼내니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제 얘기에 더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다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시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은 생각보다 걱정이 컸어요. 혹시라도 아들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새아가구나. 아유, 너무너무 반가워. 우리 현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집에 시집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사실 우리 현수가 크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거든. 결혼하기 전에 현수한테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수가 우리 집 생활도 책임지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둘이서 일도 하고 있고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한테 기댈 일 없을 거야.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우리들만 신경 쓰면 되니까 니들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그런데 우리가 여유로운 건 아니라서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주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그 대신 우리는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없을 거야.
가족들도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지들끼리 잘 살기로 했으니까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말아도 돼. 아유, 그럼. 사돈댁에도 꼭 얘기를 해주렴. 사실 우리 집안 상황이 이러저러 하지만 전혀 시집살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젊은 사람이라 시집살이 이런 건 하나도 몰라. 그러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너희 둘이서만 잘 살렴. 알았지? 결혼식 준비도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면 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도 친인척들이 별로 없다면서 초대할 사람이 없으니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식은 소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현수 씨,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 준비하는 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움받고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꼭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 나도 그냥 괜찮다곤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싶대. 그냥 결혼식장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이런 거 부담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셔서. 아, 그래? 근데 나는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도 도움을 안 받는데 저가댁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 물론 어머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기로 하자. 아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 지금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내가 결심한 마음이 안일해질 것 같아서 그래. 아, 맞아. 현수 씨 나랑 결혼할 때 다짐한 거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시댁에서는 별 말씀 없으셔? 저번에 내가 전화하니까 그냥 안부만 묻고 바로 끊으시던데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내 생각하셔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항상 전화드리면 얼른 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시집살이 없다고. 엄마 아빠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우리 생각할 겨를도 없으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준비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아서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유진이 네가 어머님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생각보다 쿨한 시댁 사람들과 걱정이 많았던 친정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딱 다르다는 게 티가 났죠.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걸 멀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투병을 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는 곧 쓰러지실 듯 힘들어 하셨고 저 역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생긴 일이니 전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잠시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현수 씨, 우리 결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결혼식 올리기는 너무 부담이고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결혼을 강행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년만, 아니 한 몇 달만이라도 좀 옮기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너무 급하게 떠나셨잖아. 엄마도 나도 너무 경황 없이 떠나보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갑자기? 근데 유진아, 우리 결혼은 그냥 하기로 한 거잖아. 아버님 아프신 거 다 알고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계획했던 건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서도 이번에 결혼식 많이 기대를 하셨거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식 결혼하는 거라
주변 친척들한테도 다 말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한다고 해버리면.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몇 달 좀 미룰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결혼식장 비용이나 이런 건 내가 위약금 부담할게.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래. 지금 그냥 결혼식 해버리면 엄마 더 힘드실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위약금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미루자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결혼식 미룬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미루자는 얘기를 하냐고. 아버님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유진이 너희 집만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결혼을 미룰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절대로 결혼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을 요구했어요. 당장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에 단 한 번 불만이 없었던 시댁에서도 결혼식을 미룬다고 하자마자 결사 반대를 한다며 연락이 오곤 했어요. 현수한테 들었다. 결혼 미루고 싶다고 했다며? 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고 가족 간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네 감정 하나 때문에 미룬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들 결혼식은 3개월 후에나 치르는 거고 이미 준비한 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안 아팠던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결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투병 중이었어도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 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급작스러워서요. 저도 엄마도 아직 마음의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단 몇 달간만이라도 조금 더 미뤄볼 수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결혼할 거면 하는 거지 미루는 게 어디 있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동안 니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별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결혼 준비하는 게 우리 마음에 썩 드는 부분은 없었어. 근데 또 여기서 네가 결혼을 미룬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생기겠니?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미루는 건 절대 안 돼. 이미 주변에 다 얘기를 해놓았는데 사돈 돌아가셔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니. 시댁에서도 너무 반대를 하니 저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고 말았죠. 특히나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하셔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헤어질 결심을 하고선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은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생기셨고 저녁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셔. 지금은 내가 같이 곁에서 자면서 엄마 돌보고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당신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나한테는 엄마도 중요해.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고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나는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 어차피 결혼 날짜나 이런 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직 3개월 남은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한 게 없다고 해도 어쨌든 결혼을 하는구나 마음을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랑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 내가 설명했잖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불면증에 우울증 생기셨다고. 그럼 나 결혼해서 엄마 괜찮아지실 때까지 친정에 있어도 돼? 그건 당신도 싫잖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좀 더 챙기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 결혼 날짜 잡을 때도 처음에 우리 1년 뒤에 결혼하는 걸로 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다가 실장 자리가 나와서 급하게 당겼던 거고. 그냥 그때 우리 원래 계획했던 날에 하는 거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냉전 기간을 갖게 되면서 전 이대로 헤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은 연락을 먼저 해왔는데 남편이 제안한 말은 저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였어요. 결혼, 그냥 우리 원래 날짜에 하자. 장모님 걱정이라면 그냥 우리 모시고 살아. 그게 낫겠어. 장모님 내가 모시고 살 테니까 당신 그러면 결혼 그대로 해도 괜찮은 거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어. 우리 그냥 장모님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지? 뭐? 갑자기 무슨 엄마를 모시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단지 결혼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으실 테고, 엄마 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울증이랑 불면증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시간 좀 보내겠다고 한 거야. 엄마가 내년에는 이모 댁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을 이모님 댁에 보내?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게 나도 마음이 편하겠어. 당신이 장모님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었네. 장모님께 내가 말씀드릴게. 남편은 저에게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한 후에 바로 저희 엄마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고 정말로 당신을 모시면 총담 38평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주겠다는 제안도 하셨죠. 사실 제 걱정은 따로 있었는데 엄마보다는 시댁에서 이걸 허락해 줄 건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혼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잘 생각했어. 결혼 그거 날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게 나아.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쨌든 잘 생각했어. 어머니도 모시고 살기로 했다지? 그래, 뭐 어쩌겠니? 안사돈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걱정했다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야 자식들 빨리 독립하는 날만 꿈꿔왔는데 합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지 뭐.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현수 씨가 합가하겠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어머님 아버님이 딱 떠올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지만 현수 씨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소중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합가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지. 안사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니? 어쨌든 결혼은 그대로 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이번에 주변에 현수 결혼한다고 했더니 친인척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하네. 그러면 지금 예약한 곳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곳에 딱 같은 타임에 자리가 있더라고. 그쪽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거기가 원래 계약한 곳보단 좀 큰 곳이라서 비용이 추가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어머님. 시간만 맞으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게요. 안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정도는 해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어머님 변경 정보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비용 결제할게요.
합가를 허락한 시댁에게 고마워. 전 결혼 준비를 다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결혼 준비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내 작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저렴한 국가로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이 변경되더니만 지역 내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예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없었던 친인척들 예단을 돌려야 한다면서 예단 리스트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어제 이걸 보내주셨는데 친척들한테 그래도 이불 한 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당신 이거 알았어? 그 동생들 한복도 그냥 새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근데 당신 결혼식에 동생들 한복 안 입는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 그거? 아니, 엄마가 친척들한테 나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거 알고서는 너도 나도 다 참석하겠다 난리였잖아. 그래서 결혼식장 바꾼 건데 좋은 결혼식장 예약하니까 다들 기대가 큰가 봐. 원래 우리 예단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 원래 어른들 좀 고지식 하잖아. 엄마한테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아, 그래? 뭐 예단 준비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 당신 신혼여행지도 바꾸겠다고 물어봤다며. 신혼여행 갈 시간 없다고 해서 우리 2박 3일만 여행하고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10일 동안 시간 낼 수 있게 된 거야? 아, 실은 나 회사 그만두려고. 결혼식 올 회사 동료들도 없고 그냥 그만둬서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신혼여행 휴가를 얼마 안 준다고 하길래 이참에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갑자기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결혼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요구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전에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 날 엄마는 아침 일찍 청담 38평 아파트 계약을 하러 남편과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온 남편은 부랴부랴 트렁크에 옷을 담더니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당신 어디가? 갑자기 트렁크에는 왜 옷을 싼 거야? 아, 시댁에 갔다 오려고? 아니, 말이라도 하지. 나 아직 준비 못했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도 옷 챙길 테니까. 엄마랑 당신 부동산 갔다 왔을 때 나도 챙기고 있을 걸 그랬나 보다. 잠깐만, 금방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아니, 너는 챙길 필요 없어. 이참에 잘 됐네. 그렇게 소중한 엄마랑 앞으로 잘 살아. 나는 가볼 테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 신혼여행 갔는데 내가 현타가 딱 왔지 뭐야. 아침부터 내내 고민했는데 지금 그냥 헤어지는 게 깔끔할 것 같아. 아, 아파트는 위자료로 알고 챙길게. 솔직히 내가 당신네 너무 맞춰줬잖아. 뭐? 지금 무슨 말이야? 헤어지다니. 지금 당신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우리 엄마가 청담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였어? 아니면 그전부터 그랬던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너처럼 너만 아는 애랑 어떻게 사냐? 생일 선물이라고 차 떡하니 받으면서 자랑하는 사치스러운 애랑 어떻게 사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네 배경 아니었으면 남자 못 만났어. 알아?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 살이하랴? 정 나랑 살고 싶으면 네 엄마 놔두고 오던가. 못하겠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남편의 말이 끝나고 남편은 트렁크만 딸랑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남아있는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냈고 그 다음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라는 점도 아빠가 아프다는 것도 모두 알고 저에게 접근을 했었더라고요. 전 회사를 부랴부랴 그만뒀던 이유도 저에게 좋지 않게 접근했다는 걸 누군가 알려줄까봐 그만둔 거였죠. 다행히 뒤늦게 결혼 소식을 들었던 남편의 전 직장 동료는 저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저에게 접근을 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거기다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장인의 재산을 본인이 다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허세 많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가였던 아빠의 재산을 받아 본인 사업을 할 거라면서 그 수많은 친인척들이었던 사람들은 친인척이 아닌 시댁 사람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초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전 사기 결혼으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또한 시댁 식구들을 사기 방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행동은 재산을 얻기 위해 우리를 기만한 행동으로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미안하다며 잘못을 시인하며 싹싹 빌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아파트 돌려줄게.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취업하는 것도 힘들어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갑자기 돈을 보니 눈이 멀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용서? 그동안 나랑 우리 가족들 기만하고선 이제 와서 용서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처음부터 나 속이려고 접근한 거잖아.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지.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나 이대로 처벌받으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집 지금 파탄 났어. 정말 가족들도 다 알고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자고 한 대로만 한 거고 절대 잘못 없어. 잘못 없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니? 우리 집 돈이 어떻게 네 돈이 됐는데? 그렇게 결혼하자고 난리 피운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호구인 줄 알았나 본데 이제 아니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네가 받아간 아파트 매매 취소됐거든? 계약서 작성한 걸로 네 거 된 줄 알았나 본데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은 줄 알아? 중도금만 내고 다 안 보냈으니 망정이지. 사기죄로 너 민사 보상도 해야 될 거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집 다 망한 거 알잖아. 가족들 다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고 나까지 처벌받으면 진짜 우리 집 망해. 어떻게 냉정하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애틋한 사이였는데. 애틋 좋아하네. 우리가 언제 애틋했니? 네 계략에 속아 넘어간 내가 얼마나 자책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면 넌 그 처벌 가벼운 거야. 니까짓 거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해. 그렇게 남편은 사기죄로 복역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남편이 벌어다 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활이 버거워지니 돈만 보고 다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호구처럼 제가 걸려들었지만 다행히 금방 이걸 알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며 저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를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마음 푹 놓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갔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제 국적은 미국이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어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던 그때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죠. 사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 오다 가다 만나게 되면 항상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그것 때문에 저는 10년의 연애도 모두 접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만 만나야 되겠어. 솔직히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나한테 막말이신 거야? 난 너랑 헤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 주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랑 가족들이 좀 유난이야. 거기다가 내가 의사라며 그런 것도 있고. 의사? 의사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다른 곳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왜 너네 집은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난 이해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면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주연아.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저희 집 앞에서 매달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헤어짐을 고하고 나서도 남편이 자꾸만 집 앞에서 기다리자 저는 냉정하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며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의사도 다 때려치우겠다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강경대책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주연아,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우리 상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그때 말했던 말들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셨던 말씀이셨을 거고 지금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상훈이랑은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상훈이랑 헤어졌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네요. 아니, 상훈이가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잖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의사까지 다 때려치우겠다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호소에 저 역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쿨한 반응에 그냥 연애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졸랐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면 남편이라면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남편이 저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채 5년도 가지 않았죠. 남편은 인턴을 마치고 바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 언제 끝나냐 할 정도로 정말 별도 다 따줄 것처럼 대했었죠. 주연아, 우리 군생활 끝나면 아이 가질까? 당신 닮은 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일단 군생활 전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주연아, 지금은 우리 집에서 뭐라고 안 하지?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내가 당장 가서 말할 테니까 그냥 참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내가 평생 변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남편은 정말 저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결혼을 망설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남편은 제대를 해서 병원 펠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전역 후 더욱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되려면 더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죠. 그렇지만 주변의 같은 연차의 의사들, 의사 남편을 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만큼 바쁜 사람은 찾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집에 오더라도 거의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 오프가 있을 텐데도 집에 거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죠. 당신 오늘도 바빠?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그냥 있겠다고 지원했어.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이해하지?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은 좀 자고 있어? 병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자.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즌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바쁜 직종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주연아, 잘 지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잠깐 통화 가능하니? 그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너네 남편 여기 지역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 맞지? 나 거기 병원 다녀. 아, 그렇구나. 남편은 너 봤다고 말은 안 했었는데. 다른 과인가? 아마 나 본 적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할 말이 뭐야? 아니, 그게 내가 전에 몇 번 너희 남편을 보긴 했거든. 가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아, 그래? 왜? 가서 인사해보지. 그래도 너는 내 친한 친구라서 얼굴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난 나를 봤을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뭔데?
그냥 얘기해봐. 뭐,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사실 너희 남편, 간호사랑 좀 친하게 지내? 어? 간호사? 갑자기, 글쎄,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가?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같은 간호사랑 있더라고. 서로 대하는 게 좀 가까워 보였달까?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처럼 보이진 않아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간호사는 어디 간호사야? 너희 남편 근무하는 과 간호사 같아. 나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 친구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 몇 번이나 같은 간호사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하루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남편이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로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던 중 어렵지 않게 남편이 병원 내 간호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크게 분노했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갑자기 왜? 기분이 안 좋아? 당신 병원에 내 친구가 진료받으러 가고 있어. 몇 번 당신 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친구 누구? 병원에서 당신 친구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당신이 갈 때마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 뒷조사 좀 해봤거든? 근데 사실이네. 정말 딴 여자 만나고 있었네? 당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직장 동료랑 손잡고 모텔 가고 그러니?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고 나오고 그러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꺼낼까봐? 주연아, 그게 아니고.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이야. 당장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 테니까 용서해줘. 용서?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양가 부모님께 다 말할 테니 각오해.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숨겼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하자 잠시 자신이 미쳐서 그런 거지 관계를 다 정리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린 곳은 시댁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상훈 씨, 다른 여자 만났어요. 저 상훈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 한 번 난 거 가지고 유난이네. 예, 옛날에는 접에 첩도 있고 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니? 소란이라뇨. 바람 피운 건 유책 사유예요, 어머님.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난 또 뭐라고?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대바람에 전화질이냐? 아니 의사 사모는 거저댄다던? 그런 거 다 포용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뭘 포용을 해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남편 바람난 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어쩌려고? 주변만 해도 바람 안 피운 사람 찾기가 힘든데 무슨?
바람 한번 피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라. 나중에 더 큰일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그리고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네가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병원에서 딴 여자 만날 생각을 하겠니? 너 나비가 불쌍하지도 않디? 어머님, 뭐가 불쌍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외도를 참고 넘어가라는 말을 하세요? 아이고 참나. 무서워서 뭔 말을 하겠니? 이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휴. 시모는 오히려 한 번 바람이 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이 난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하시기도 했죠.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또한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난다며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번에 바람 피운 거 걸렸다면서요? 참, 어떻게 걸렸대? 언니,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네,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휴, 언니, 해외에서 커서 잘 모르는가 본데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피우기 마련이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결혼 생활 그냥 끝내버리면 솔직히 세상에 남을 부부 없을걸요?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오빠도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원래 이런 거 한번 넘어가주면 고마운 마음에 저 잘하고 그런 거예요. 언니도 억울하면 따로 애인 만들어요. 어차피 의사 남편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전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외도를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네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얘기를 했어요. 남편 또한 관계를 정리했고 이제는 저에게만 몰두하겠다며 말을 해왔죠.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의 댓글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않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은 자신이 꿈꾸던 의사라는 직업도 저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포기하려고 했었고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너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올인할게. 정말 고마워. 아직까지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지는 않아. 그러니 근무표도 집으로 가져다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병원에 다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 다 정리했어. 믿어줘. 남편은 저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유로 바로 그 여자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꼬박 집으로 들어왔고 출근을 한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 남편의 노력에 저는 남편이 정말 그때 당시 정신을 놓아서 잠시 실수를 한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런 착각이 깨지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줘야지 생각을 했던 저는 병문안을 마치고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버렸죠.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그날 그 여자 역시 오픈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전에 알아두었던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민 없이 벨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가벼운 차림의 남편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여기 있어? 당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무슨 얘기? 그만둔다던 상간녀가 버젓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근무하는 줄 알았던 날이 휴일이라는 얘기? 아니면 그 휴일을 맞춰서 둘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정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딜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아니다. 그쪽이 한번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중간에 헤어지긴 했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고 자시고 말을 해보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여가면서 만난 거냐고? 당신 제발 진정해. 밖에 가자.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울분을 터뜨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화와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 뒤를 어디까지 쫓아왔던 거야? 어떻게 여긴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 이렇게 이성 없는 사람이었어? 이성? 지금 남편이 바람난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성을 찾아? 야, 너 진짜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야? 너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넌 항상 그렇지. 너만 잘났고 너만 좋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람난 거야. 알기나 해? 뭐? 지금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잘하는데 내가 바람이 났겠어? 허구한 날 자기 맞춰주기만 바라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네 곁에서 견디니? 그래, 나 바람났고 그리고 너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쟤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온갖 애교까지 다 부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뭐?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미안하지도 않다고? 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들 줄 섰어. 헤어지겠다고? 맘대로 해. 나도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켰음에도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한 태도였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고 비참함까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건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대신 넉넉한 제가 집 월세며 생활비도 모두 지원을 해 주었죠. 졸업을 한 후에도 그동안 쌓인 대출금이며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바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 바로 미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뭐? 고서방이 바람이 났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 바람난 건 오래된 것 같아. 저번에 한번 걸린 후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정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자긴 미안하지도 않대. 내가 잘못해서 바람난 거라고 하더라고. 뭐? 참나. 시댁에서는 알고 계시니?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저번에도 고작 그 정도 일로 난리 법석이라고 하셨는데. 모르지. 무슨 말씀하실지. 일단 주연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나랑 바로 빠른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알았지? 혼자서 있기 힘들면 이모 댁으로 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연아. 엄마는 바로 비행기를 알아보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람이 들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애 하나를 잘 굴리지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니? 어떻게 여자의 집은 알고 간 거야? 제가 난리를 피운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본처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럼 보고만 있나요? 난리를 피운 게 아니면 뭐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 난리를 피워놓고서는 애비가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아니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참. 아무튼 네가 가서 싹싹 빌어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의사 사모가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빌어요? 아주 의사 사모 2번 됐다간 조상 치르겠네요. 누굴 지금 호구로 하세요? 뭘 잘못했긴. 우리 아들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거기다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남편을 막 찾았다며. 그건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고 뭐니? 나였어도 기분 나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해라. 이게 다 네 손해야.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손해라 하면 당신 아들이 더 손해 아닌가요? 그건 두고 보면 알 테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저의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타격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미국에 계셨던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오시자마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 머무르려고 했던 별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집을 부모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처분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저희 한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것은 비단 제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죠. 혹시 주연이 너희 엄마 아빠 한국에 오셨니?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너 혹시
너희 부모님께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이야기했니?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 이혼하는지는 아셔야 하니까요. 그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연아, 너 진짜 눈치 하나도 없는 거니 뭐니? 너 의사 사모하려면 이런 거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의사 사모 바란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철회하는 건 투자자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요? 뭐? 됐다. 너랑 얘기하느니 너희 부모님이랑 말을 하지. 시몬은 저를 뒤로 한 채 저희 부모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외동딸이 시집을 가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역시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사업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시모가 얘기를 했는지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유치하네. 뭐? 유치해? 아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복수라고 말하니 참 웃기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좋은 게 뭔데? 왜? 의사 사모 자리 뺏기니까 억울해? 아니면 그냥 의사 사모 자리는 남겨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건 원치 않으면 사모 자리는 남겨둘 테니 걱정하지 마. 정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랑 10여 년을 같이 했다는 게 창피하네.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래 너.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사모 자리를 남겨두니 만이라고 하니? 의사면 다야? 의사면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역시나 너네 집 피는 다를 게 없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의 말을 내뱉어?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그리고 유치하게 나온 건 그쪽이야. 유치하게 나왔다고? 참 웃기네. 지금까지 지원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네.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없긴 없었나 보다. 지금 내 심정을 알아?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해. 그때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지경이야. 넌 네가 순해보고 한결같이 나만 바라봤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발톱만큼도 못 따라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모두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두고 봐. 복수라고 했어? 복수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유치한 복수를 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라며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 증거 자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날의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고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은 아빠의 친구가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사를 하게 되자 사위가 거기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 이사장님이 남편을 찾았던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는 남편이 이사장 백이 있다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마 상간녀 역시 그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었죠. 아빠는 사위가 간호사랑 바람이 났다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내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의 소문도 계속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남편은 갑자기 저자세로 저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뻔뻔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나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주연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진짜 그 여자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말 믿어줘. 그걸 2번이나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마주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화며 문자로 저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아들 인생을 제가 말아먹었다며 크게 비난을 했죠. 야,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직장도 잘리고 뭐 하자는 거야? 저 때문이요? 아니요. 이건 아주머니 아들 때문이죠. 어디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줌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저 남편도 없고 고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야, 저 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널 만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낭떠러지가 되었어. 내가 그때 정말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요. 정성으로 뜯어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근데요, 아주머니.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이나 제대로 훈육하세요. 시모는 아직까지도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인생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비난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2번은 더 쉽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잘랐다면 지금의 저는 상처가 덜했을까요? 비록 원하는 대로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답답했다가 반전의 묘미로 저를 기쁘게 해주는 채널에 저 역시 제 사연을 등판시켜 보려고 해요. 40대 중반 전문직 여성이고 남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할 만큼 제 길을 똑부러지게 잘 걸어 나가고 있어요. 여유로운 부모님 지원 날에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같은 회사 동기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제 인생에 단 하나뿐인 상처가 있다면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고 매사에 의욕이 넘치는 편이다 보니 사실 힘들었지만 늘 꿋꿋하고 씩씩하게 지냈어요.
너 문제 큰 거 아니니?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에휴, 우리 집 애들은 다 죄다 이 모양이야. 큰애나 너나 도대체 결혼 전에 뭐라고 돌아다녔길래 애가 안 생긴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결혼 전에 뭐라고 돌아다녔다뇨. 불쾌하네요. 그리고 임신이 꼭 여자 문제인가요? 남자 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즘엔 현대의학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 난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 탓만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지? 이래서 며느리들은 그저 고분고분하고 좀 덜 배운 여자애들로 데려오라니까. 그네나 너나 기가 그렇게 세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나 해대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다. 저희보다 어머님 기가 보통이 아니신데 어머님은 아들 둘이나 잘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한마디도 안 져요 그냥. 결혼 전에는 귀염있게 굴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아주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지?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요. 뭐 어차피 이제 가족인데 모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임신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성격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나름 시집살이를 제 식대로 헤쳐나갔고 시어머니 또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였어요.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게 예의가 없는 줄 알면서도 할 말은 꼭 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저와 제 손윗동서 형님은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병원을 다니며 인공시술이니 시험관이니 알아보았지만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서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의사를 밝혀왔었고 저 역시 그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형님네는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하기도 했었고 형님은 결혼한 지 7년이 다 돼갔기 때문에 더 애가 타들어갔죠. 저도 임신을 원하지만 그래도 더 간절한 형님이 임신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다 이런 탓이었어요. 그래도 동서는 좋겠다. 서방님이 아이도 쉽게 포기하고 우리 남편은 아이 아니면 안 된대잖아. 이번이 12번째 시험관인데 나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 어머님 막말도 진짜 질리고 난 어떨 때 동서를 보면 참 속이 시원할 때가 많다니까. 형님도 힘들면 그만한다고 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 가지고 그러나요? 그리고 여자 몸이 그렇게 축나는 건데 남자들이 뭘 한다고. 형님 아주버님한테 힘들면 쉬어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형님도 몸 좀 쉬고 마음도 쉬죠. 그래도 될까? 근데 이는 강력해. 아이가 없으면 결혼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절대 포기 안 할걸? 그래도 여자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 자신이 없으면 아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형님 먼저 돌보고 살피세요. 난 동서처럼 똑 부러지지 못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래도 나한테 동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데.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워낙에 착하신 분이기도 하고 아주버님도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밖으로 놔두는 일이 많아 딱히 옆에서 위로가 되지는 못해 보였거든요. 전 그런 형님을 위로하고자 오히려 주말이면 형님네 가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었고 종종 데이트도 많이 하였답니다. 형님은 그런 저를 참 많이도 예뻐해 주셨어요. 자주 만나서 그런지 외동딸인 저는 형님이 오히려 친언니 같은 마음이 들면서 더 좋아졌고 오히려 편한 친구 같기도 하였어요. 아주 쌍으로 잘 붙어 다닌다.
임신 안 되는 자매들도 아니고 뭘 허구한 날 그리 붙어 다니냐? 네가 큰애만 쫄쫄 쫓아다니니까 너까지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야? 임신도 없는다는데 뭐 보고 옮을 게 있어야 옮지. 에휴, 꼴들 보기 싫어라. 저희 꼴 보기 싫으면 주말에 안 부르시면 되겠네요. 저희도 막 영화 보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님 호출로 오게 된 거잖아요. 애라도 못 낳으면 찍소리 말 것이지.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내 앞에서 종일 나불거려? 혼 좀 나불티어? 어머님, 저 혼내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야 제가 제 서방한테 잘하는 법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일 호철 씨 밥 안 차려줄 생각이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거 그대로 호철 씨한테 간답니다. 저게 아휴, 뭐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네. 그네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네가 형님으로서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우리 집을 개코로 알고 저렇게 까불어대? 이건 큰애 잘못이 가장 크다. 네가 말해봐. 에이, 어머님. 동서는 나이도 어리고 귀엽잖아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데요.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을 냈어 아주. 참나. 꼴랑 며느리 둘 있는 게 편먹고 나를 아주 왕따 시키네. 어머님, 그러니까 며느리들 잡을 생각 마시고 아들들을 잡으셔요. 임신이 왜 며느리들 탓이랍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남들은 아주 시애미한테 살랑살랑 군다는데 어찌 이것들은 에휴. 가끔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저 역시 기가 죽는 편은 아니라서 할 말은 다 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되니 딱히 마음의 병은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임신이 되지 않아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나름 그래도 어머님께 잘 대응해가며 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한 형님은 늘 어머님께 꾸중을 들어도 그저 잘못했다고 하며 어머님에게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제 언니가 당하는 것 같이 마음이 안 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제가 옆에서 욕을 먹을지언정 형님을 보호해주고 싶었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제 진짜 힘들다. 미안해. 밤에 내가 불렀지?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야. 시집 와서 고향도 떠나고 친구들도 없고 내가 의지할 애가 있나 나만 아껴주는 신랑이 있나. 신랑이라곤 그저 매일 밖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내 마음 한번 헤아려 줄 줄 모르는데 딱 연락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늘 하시는 소리 이제 적응될 만도 한데 아직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 있지? 난 동서처럼 당당하지 못해서 할 말도 없고 그저 당하는 것밖에 안 돼. 아, 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쩐지 저한테도 부재중 전화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아기 얘기 말곤 하실 말씀이 그렇게 없으시대요? 나 원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형님, 당당해지세요. 뭐가 그렇게 형님 잘못이라고. 솔직히 난임의 이유는 여러 가지 아닌가요? 그게 왜 여자 잘못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머님도 진짜 구닥다리라니깐요. 아우 속상하게 정말. 난 동서처럼 번듯한 친정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님이 안 이롭게 보실만 하지. 요즘 세상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웃기네요. 누군 이렇다고 무시하고 저렇다고 잘해주고 형님도 할 말은 하고 사세요.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솔직히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언어적, 정신적 괴롭힘인데. 막말로 여자가 그렇게 고생해서 애 낳으면 뭐 하나요? 남자도 같이 육아를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아주버님은 매일 그렇게 바쁘기만 하고 형님 혼자 애 볼 게 뻔한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마 동서밖에 없을 거야. 나 진짜 우습지? 이 나이 먹고. 전혀요. 착하셔서 그래요. 전 뭐 그리 착하지 않아서 할 말은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마음씨고 온 형님이 이 세상 살긴 더 좋죠. 주변에 적도 없고 전 할 말을 다 해서 그런가 저 역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서로 좋은 친구 하자고요. 형님은 그날 펑펑 우시며 하소연을 하셨고 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답니다. 제가 더 나서더라도 형님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 생신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인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이 타령을 하며 제일 먼저 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님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님의 말을 경청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이냐? 자그마치 내 장남. 근데 네가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한 명 못 낳는다는 게 말이 되니? 윗사람이 애가 먼저 들어서야 아랫사람도 보고 배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은 이렇게 쉬운 게 힘드냐? 면목 없습니다. 병원 잘 다니고 있고 이제 다음 철수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어머님, 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보면 임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세요? 무슨 저희가 이 집에 대를 이으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부부로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면 된 거지. 어떻게 볼 때마다 임신 얘기 안 하는 날이 없으세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이랑 같은 마음으로? 어? 아니, 나는 뭐. 그냥 임신이 되면 좋지만, 꼭 안 돼도 상관없지. 우리가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 엄마, 그만해. 아니, 결혼을 했으면 대를 잇는 게 정상이지. 그럼 애도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해서 우리 집 대를 끊어놔? 그게 꼭 여자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형님이랑 저도 지치네요.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새파랗게 제일 어린 게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나 해대고. 너는 좋겠다. 아주 천군만마가 있어서.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요. 오늘 좋은 자리니까 괜히 열내시지 마시고 식사하셔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화가 나셔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지만 그로 인해 형님은 임신 얘기로 혼이 나지도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아주버님도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며 형님이 안쓰럽다고 얘기하자 남편도 조금은 동감하는 눈치였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돼주겠다며 저를 달래면서 제 화를 식혀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회사 앞을 지나가던 중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보던 형님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나갔어요. 형님! 어머! 몰라 뵀어요. 멀리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형님 가방 보고 알았잖아요. 오늘 어디를 가시길래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세요? 와, 진짜 몰라보겠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걸그룹 같아요. 어머,
동서. 아, 맞다. 여기가 동서네 회사 근처지? 아, 나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할게. 형님은 당황한 듯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냥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환한 형님의 생기 있는 모습에 정말이지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본인을 가꾸고 꾸민다는 게 활력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니 오히려 우울한 형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주말마다 저와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많이 떨던 형님의 연락이 뜸해지며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저 역시 궁금했지만 그때 워낙 맡은 일이 많기도 하여 회사 일만 해도 복잡해 형님을 신경 쓸 여유가 있지 않았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온 식구를 불렀어요. 아유, 우리 큰애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한 방에 2명이나 탄생시키려고 오래 걸렸나 보다. 내가 쌍둥이 할머니라니. 어머, 형님, 임신하셨어요? 어쩐지. 요새 연락도 없으시고 바쁘신 것 같길래 기다렸는데 너무 잘 됐네요, 형님. 아, 동서, 고마워. 다 동서 덕분이야. 옆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이렇게 좋은 기운 받았겠어.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쌍둥이라니. 형님, 2배로, 아니 3배로 축하드릴게요. 저희 집 최초 조카네요. 와,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은 뭐 이런 날까지 바쁘고 그런데요. 이런 날 다 같이 축하하면 얼마나 좋은데. 한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은 깜짝 임신을 발표했고 자그마치 쌍둥이 임신이라며 아주 기뻐했어요. 늘 임신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 또한 형님이 쌍둥이 임신을 했다고 하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였고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 웃음에 저 역시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이제 형님도 어머님에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어머님은 임신한 형님을 치켜 세우는 동시에 저를 내리깎으며 오히려 저에게 막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네 차례다. 그네는 7년 걸린 대신 2명을 한 번에 안겨주는 것이니 넌 각오해야 할 거야. 얼른 너도 임신해. 어머님, 임신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형님 축하 자리니 형님만 축하해줘요. 어머님도 좋으시잖아요. 좋다만 이제 네가 남았잖니?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그래도 임신은 필수니까 너도 어서 병원 다녀.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 그렇게 쥐잡듯이 잡은 것도 모자라서 동서까지 잡게요? 제가 임신했으니 그만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넌 너고 얜 얘다. 얘도 할도리는 있는 거지. 그리고 너 임신했다고 슬슬 까불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저흰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나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초를 쳐서야 원. 어쨌든 그네는 임신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너야.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될 거야. 처음 보는 형님의 단호한 태도였고 어머님도 흠칫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형님이 임신을 해서 좋아서 그랬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곧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지금 제 귀로 듣고 있는 것이 진정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가 의문스러워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맞다. 그네가 쌍둥이 임신했는데 집이 좁잖냐.
마침 니네 집이 42평은 된다지? 그렇게 친언니처럼 따라댔으니 너 집 좀 바꿔줘야겠다. 우리 손주들이 꼴랑 29평짜리에서 크게 할 순 없지. 너흰 둘이니까 29평도 충분하잖아? 네? 집을 바꾸라고요? 어머님,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살던 집 그대로 리모델링만 해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그래요? 그건 아닐 말씀이죠.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어머님이 집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손주들이 넓은 데서 뛰노는 걸 원하시면 어머님 집도 38평이잖아요. 어머님 집이랑 바꾸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혼자시니.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냐? 너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했는데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대? 너 뭐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우리 아들도 똑같이 잘난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불임인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아주 우스워? 불임인년 눈치도 없고 너 당장 짐 빼고 그네랑 집 바꿔. 알겠어? 어머님, 제가 괜찮다는데 진짜 왜 이러세요? 동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동서한테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지금 어머님 저한테 불임인년이라고 하신 거 맞죠? 제 귀로 제대로 들은 거죠? 아, 살다 진짜 이런 막말을 다 들어보네. 오히려 형님이 방방 뛰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보고 불임이라며 막말을 해댔어요. 전 그 길로 울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마침 문 밖이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니 기아 말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이게 실화가 맞나 싶은 것이 제보를 꼬집으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엄마한테 제대로 따져 물어보게 되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여보세요? 아니, 형님 쌍둥이 임신 맞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네. 형님이 임신을 그렇게 원했잖아. 엄마네 병원 한 번 간다고 얘긴 하셨는데 그게 임신 때문에 간다고 한 줄은 몰랐어. 그래도 엄마가 진료봐줘서 좋네. 아니 근데 네 형님이 말 안 해? 너한텐 얘기할 거라고 하던데. 애 아빠가 네 시숙이 아니던데. 다른 남자더라고. 얘기 들었니? 너한테는 오늘 가서 얘기할 거라고 뭐 하더구만. 엄마도 놀래서 네 형님 엄청 조신하잖아.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묻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아직 못 들었구나? 아유 진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의사 생활 30년이지만 아직도 모르겠어. 뭐라고? 엄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말이 돼? 실수개가 아니면 누구 애라는 거야? 지금 확실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밥 잘 먹고 신소리 하겠니? 네 형님이 너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지금 너한테 전화하는 건데 아직 몰랐구나?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형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형님이 절 따라 나오셨고 뒤이어 제 얼굴을 보니 이제 알았냐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산부인과 교수인 우리 엄마 한마디에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들었구나,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명의라고 소문이 자자하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 뭐 동서한테는 얘기하려고 했고. 어차피 어머님이랑도 다 아셔야 하는 얘기라서 뭐 밝혀줘도 상관없어. 이랑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험관 할 때는 임신이 안 되더니 다른 남자아이는 쉽게 가져지네.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어차피 그럴 생각으로 뱃속 애아빠도 만난 거고.
동서한테는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 임신 소식에 어머님이 저렇게 난리가 났지 뭐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형님, 그래도 이건 외도잖아요. 제가 아무리 형님을 좋아하고 친언니처럼 따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죠. 제가 형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마음?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사람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나 손찌검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참고 살았지 뭐야? 근데 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 만나면서 당당한 남편을 보니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야. 나 전혀 안 미안해. 이 집 식구한테. 네? 손찌검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그럼 그동안 신체적 괴롭힘에 외도까지 참으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견디신 거예요? 아니 이게 실화냐고요. 어떻게 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진짜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뭐야? 네 뱃속애가 큰애씨가 아니라는 거냐? 내가 다 들었어.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다시 씹으려봐. 저와 형님의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이 얘기를 다 듣게 되었고 그날 시댁은 완전 초토화가 되며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뒤따라온 시숙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본인도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니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까지 이 사실을 오픈하자 오히려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는 것 같았죠. 들으신 그대로예요. 뱃속 우리 쌍둥이 어머님 손주들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이혼할 거고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으니 준비하세요. 저 역시 든든하게 준비 중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며느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거네요. 동서는 나중에 보자. 이게 어디서 내 빼? 너 일로 와. 뱃속애고 나발이고 이미 내 손주가 아니라는데 내가 가만둘 수 없지. 이리 오라고.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형님은 지금 뱃속에 아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가운데서 제가 말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임산부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말리게 되었답니다. 형님은 그대로 집을 나섰고 아주버님에게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알고 보니 모든 게 형님 말이 맞았답니다. 직살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면서 시집살이에 남편의 외도까지 참고 또 참았고 아이를 가지면 남편이 변할 거라는 착각으로 시험관에 매달린 형님이었죠. 하지만 시숙은 변할 기미가 없었고 형님 또한 이혼할 생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제 회사 앞에서 예쁘게 옷을 입고 형님을 만났던 날 형님은 이미 뱃속 아이 아빠를 만나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동안의 아주버님의 괴롭힘과 외도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쳤기 때문에 형님 쪽으로 소송은 기울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그 귀책 사유에는 지금의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형님 또한 외도를 하였기에 위자료를 많이 받지는 못하였고 그렇지만 시숙은 재산 분할을 칼같이 해줘야 했어요. 형님은 모든 소송이 끝난 뒤에 정말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였고 뱃속 아이 아빠와 늘 함께 법정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외도녀 형님이었지만 제가 본 형님 모습 중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 또한 자상해 보였어요.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얼굴을 들고 다녀? 싸구려 같으니라고. 네가 뻔뻔해도 유분수지. 남의 애를 갖고 당당해? 당당하지 않을 건 뭔가요? 어머님,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어디 여자한테 손찌검이나 하고 바람을 피워대고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놈이랑 안 되던 임신이 이렇게 한 번에 되네요. 어머님 아들 제대로 검사나 받아보라고 하세요. 어머님네 대 끊기게 생겼으니.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냐? 네가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려? 네 주제에? 아유, 분해 죽겠네. 전 이제 알콩달콩 이 사람이랑 뱃속에 쌍둥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과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행복만이 있겠죠. 그래도 덕분에 남자 보는 눈은 톡톡히 길러진 것 같아요. 쓰레기를 걸렀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만해. 나도 참고 있어. 내가 너 괴롭힌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너랑 나랑 바람은 쌤쌤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한 척 그만해. 어차피 너나 나나 도친 개찐이니까. 지도 바람 피운 주제에 뭘 그리 당당하다고 입을 놀려대? 내가 참는 줄 알아.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또 손 올리게? 어디 한번 해봐. 이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검사 좀 받아봐. 이 정도로 임신 안 됐던 거면 너 진짜 문제 있는 거니까. 알겠냐? 아우, 지긋지긋해. 니네 집안 진짜 진절머리 난다. 형님은 정말 당당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답니다. 시숙도 괘씸하고 억울해 보였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형님에게 해온 짓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형님을 탓하진 못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형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저 역시 그 만남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눈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말하는 형님이었어요. 저 역시 형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단 한 가지 정말 과거가 많이 괴로웠다는 것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알고 나니 지금 형님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고 그래도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동서. 진작 말 못해서. 근데 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동서 옆에서 언제나 힘이 돼주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동서가 나한텐 그런 사람이었어. 동서 덕분에 당당해지는 법도 많이 배웠고 새 인생 살 용기도 얻었거든. 다 동서 덕분이야.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며느리는 그저 당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동서를 보고 뼈저리게 느꼈어.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하고 내 진심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동서였다는 거야. 고마웠어. 아니에요. 사실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행복해졌다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형님 혼자 아프게 한 거 같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배부르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눈물 나네요, 형님. 앞으로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건승하세요. 우리 다신 볼 순 없겠지? 난 동서랑 이렇게 연락 끊기는 거 싫은데 그래도 서방님도 계시고 하니 좀 그럴 거야. 인연이라면 언젠가 만나겠죠. 형님, 전 형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다해 형님의 축복을 빌었고, 형님 또한 고맙다며 울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전 시숙과 시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불임이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와 그리고 뻔뻔하게 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무력을 행하던 시숙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두 제 편이었고 본인도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는 큰아들이 있음에도 작은 아들을 놓지 못하셨는지 다신 임신 얘기를 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히고 말았어요. 내가 임신 얘기 안 하마. 그네는 제가 할 생각도 안 하고 내 옆에 붙어서 에휴, 내가 너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형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됐고, 난 우리 와이프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형수님 일 겪고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착한 형수 저렇게 만든 것도 엄마랑 형 책임이잖아. 그냥 나 없는 셈 쳐줘요. 행복하게 살 테니까. 불효 막심한 놈. 지 와이프 때문에 엄마를 안 보고 살아?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자식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행복하대잖아. 엄마라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 자꾸 임신 타령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난 애 없어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좀 내려놓고 본인 좀 돌아봐요. 사실 나도 진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엄마랑 형 무서워지려고 해.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뻔뻔해?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오게 하지 마요. 연락하지 마, 이제. 내가 자식 농사들을 다 망쳤네. 그네는 지 마누라 손찌검하고 외도해서 이혼당해. 둘째 놈은 나랑 절연을 한다고 해. 아유, 내 인생.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단 한 번도 왕래 없이 지내고 있는데 가끔 남편한테 가족이 보고 싶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저만 있으면 된다는 립서비스를 하네요. 그럴 때마다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도 농담처럼 들기도 한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아기가 없지만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깨먹으며 사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좋겠지만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친구 같았던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늘 어딘가에서 행복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